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94포인트, 0.91% 상승한 2206.3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4% 오른 673.0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29,000포인트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진 데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일당의 무역 합의 서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란 사태, 현 사태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확전으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이 이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악재로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일당의 무역 합의 서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외국인이 3,785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역시 삼성전자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가 않았고요.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장 잘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 코스피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은 분위기가 좋은데 최근에 이 미국과 이란의 악재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기했습니다. 성견지명이다. 미래를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 제가 제약바이오 분명히 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하락세 나와주고 있고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 뭐냐면은 매년 똑같이 올라가던 거예요. 뭔 소리냐? 작년도, 재작년도 매년 연초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정책주라는 거죠. 2018년도 연초에 뭐가 갔습니까? 실제 치매효과 책임제라든가 이런 정책주들이 급등이 나와줬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정책이 나와주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거의 200%, 300%씩 올라갔죠.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주가 움직인다.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이번에 신년사에 나왔던 인공지능 혁신의 힘 이슈와 더불어서 데이터 3법, 법위안 결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초는 매번 정책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데이터 3법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크게 나왔다면은 그 후속주도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5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은요, 상승세가 또 우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1위도 올라갔고요. 1.5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670선 회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또 IT주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시장 브리핑을 드릴 때는 IT를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연했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이란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중동의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는 유가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세일가스 부분에서 지금 산유국 1위는 미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유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 거는 옛날 일이지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실 유가보다는 달러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볼코를 완화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달러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알겠는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2019년까지 달러가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갖고 이 추세가 깨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2019년부터 시작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오히려 이제 하방 추세로 갈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달러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증시에 대한 자금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 증시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란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까지 주식시장이 좀 상승을 했고 연초에 이제 IT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반도체 섹터에서 차츰 다른 섹터로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데이터 솔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11.11%나 급락하면서 5,5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또 올라서면서 6,750원까지 올라섰는데 데이터 3법이 처리가 됐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장대 음봉을 딱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그 이슈의 파랄 이거였나요? 네, 사실상 제가 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 관련주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그리고 2019년 연말에 계속 나오는 이슈가 뭐였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디에 연설하러만 가면은 인공지능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또는 미래 전략으로서 455조 규모의 이익을 인공지능에서 빼서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인공지능한 얘기를 뭐 대뷰 2019년인가 아니면 실제로 시정연설이라든가 정말 어딜 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 2020년도에 당연히 정부 정책은 인공지능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말이 인공지능이지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케팅을 인공지능이 분석하려고 하면은 그 한 명 한 명, 그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터 3법에 대한 수정이었죠. 그래서 데이터 3법 수정이 실제로 오늘 원래 1월 9일 날짜에 본회의가 올라가서 실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회의가 통과되기 전날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그 전날까지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딱 통과가 되자마자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냐? 우리는 이 정책적인 이슈가 결론, 확정 나기 전에 파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거든요. 지금 안 되니까 이게 만 된다면은 마케팅한 경제 효과라든가 경제 이익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러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제로 법이 확정이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엔 기대감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바로 이 결의안, 실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확정이 나기 바로 직전이 가장 강할 때고 가장 셀 때다. 그래서 오늘도 이 데이터 3법이 본회의 이미 통과했죠? 네. 아직 통과하지 않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오늘 기다려 주시고요.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사막 콘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4.78% 상승하면서 61,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62,0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꿈틀꿈틀거리다가 12월 말부터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어제도 또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사막 콘덴서. 아니, 이번에는 또 IT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그렇죠. 뭐 IT입니다. 네. 매번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IT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IT 섹터에 대해서 매번 이제 브리핑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G입니다.
작년 2019년부터 시작해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고 5G가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5G 전자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G 스마트폰이 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인데 2019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더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치들이 계속 뭐 여러 이제 경제 연구소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이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갤럭시에 대한 수요가 약 3억 대 정도의 또 이제 발생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뭐 이런 전자기기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 관련된 이제 부품 회사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특수 소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건데 역시나 또 이제 5G 스마트폰이 자꾸 고사양화되면 고사양화될수록 거기에 따른 정말 핵심 소외주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MLCC라고 하는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이런 뭐 전력 흐름을 또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갖고 이 MLCC의 대장주들이 정말 시세가 엄청나게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 콘덴서가 최근 들어갖고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사막 콘덴서 말고 실제로 대장주가 뭐냐면 일단은 전 세계 1위 회사가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무라타라는 회사가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7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는 대한민국의 이제 삼성전기라는 회사인데 삼성전기 역시 보면 알겠지만은 약 주가가 5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3위, 바로 전 세계 3위가 대만의 야게오라는 회사인데 야게오가 128% 정도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갖고 지금 사막 콘덴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주가가 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보다도 정말 지금 시장은 IT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주도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바이스 ENG입니다. 매수일은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이미 터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최고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네요. 최고가 수익률 32.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왔습니다. 13,600원의 종가를 형성하긴 했지만 어제 또 5%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더니 오늘 1월 6일인가요? 13,800원 딱 찍고 나서 그 옆으로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또 한 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 IT 섹터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 IT 섹터의 시장이 이미 주도주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계속 5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마르스 전문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든 내지는 뭐 자율주행차든 내지는 5G 같은 통신망이든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따른 뭐 비메모리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자꾸 증가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면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IT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한마디로 좀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뺏기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는 홀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최근 들어갖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5일 이평선에 대한 이탈이 안 나왔고 20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상승 구간을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전고점까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되는 디바이스 ENG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렌입니다. 매수일은 12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3.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2,140원까지 올라섰다가 좀 꼬리 달고 내려왔네요. 4.17% 상승하면서 2,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반 시세 보면은요, 차곡차곡 잘 쌓아가다가 또 떨어지는 듯 하다가 어제 또 만회했는데 오늘 사실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꼬리가 좀 긴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목표가는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또 IT 잘 간다고 하셨고 이것도 네. 카메라 관련된 거잖아요. 믿고 또 가도 돼요? 오늘 좀 그냥- 너무 떠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네. 뭐 오늘 떨어진 거 사실 장중에 이제 13% 올라갔다가 네. 조금 뱉어낸 건데 사실 뭐 떨어진 것도 아니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저는 외국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뺏기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IT 섹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합니다. 메모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G 서비스망이 출시되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고 비메모리가 고사양화되면서 메모리가 탑재되고 메모리가 탑재되다 보니까 5G의 이런 부품 카메라 관련 회사들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 증가 중인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겠는데요. 일봉상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주봉상 봤을 때는 아직 전고점까지에 대한 이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 대한 이 매물을 오늘 한 대 맞고 이제 조금 차익을 뱉어낸 거지만 충분히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발생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곡차곡 지금 수익률을 쌓아가고 계시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 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를 1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100원인데 살짝 모자랐네요. 최고가 수익률 9.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이요.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슈가 딱 끝나면서 오픈 베이스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까 봤던 종목보다는 좀 괜찮나 싶은데요. 3.49% 하락하면서 3,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슈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제 제 목표가에 좀 못 미칠 진짜요. 때 제가 따로 이제 매도 사인을 좀 낮춰서 드렸었는데 일단 사실상 지금 뭐 구간에서 떴을 때 매도로 하는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다른 정책 수혜주로 갈아타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단어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항공기 추락한 거,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한 게 이란이 아마 한 거다라고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상 사이버 테러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고 제가 뭐 미국과 이란 사이가 더 악화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미 서로 간에 지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악화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란이 이라크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악을 달리면서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악재가 터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FBI와 DHS, 그러니까 실제 이 국토안보부에서 얘기하기를 미국 사법부에 이거는 이란에서 사이버 테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위기상을 느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를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미국이 이란의 핵 연료 시설을 공격을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그리고 미국의 은행의 이 정보부 안에서 3만 5천 개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려는 이란의 테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미 사이버 테러를 들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은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에 완전히 이 실제 시스템이라든가 이 서버 자체를 지금 보안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슈가 나와줬죠.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사이버 테러가 들어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금 전쟁은 총, 칼 아니죠. 이제는 핵으로 싸우겠죠. 총으로 싸우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안에서의 전쟁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보와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는 게 사이버 테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나온 만큼이나 그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쇠주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데이터 3법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근데 양자 암호 통신망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또 몰라요. 그렇죠. 양자암호 통신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데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양자암호 통신이라는 새로운 이 암호가 생긴 거예요. 실제 우리 지금까지 뭐 다른 암호들을 쓰다가 양자암호 통신이라는 거는 오. 실제 우리가 정보를 서버를 데이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오. 데이터를 열고 닫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낼 때 광자라는 빛 입자를 담아서 같이 보냅니다. 오. 근데 그 빛 입자는 사실상 이 키라는 게 있어요. 서로 이 암호 키가 있는데 그 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누가 그 정보를 가로채려고 해도 그 정보가 바로 부서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갈아챌 수도 없고 암호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양자암호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양자암호 통신은 뚫을 수 없는 방패다라고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방어해야 되고 또는 그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양자암호 통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양자암호 통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양자암호 통신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기술에 대한 성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양자암호 통신 예산안을 넘겨줘라.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예산은 좀 줘라. 이거 좀 더 발전시켜야 되고 이거 좀 더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양자암호 통신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말 전에 처리가 되는데 아마 조만간이 아닐까.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3법도 본회의 결의가 나기 전에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본회의가 확정 나기 전에 주가가 뭐 40%씩 50%씩 올라갔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본회의 남았어요. 그럼 그 전까지 확정나기 전까지 양자암호 통신에 관련된 수혜주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자암호 통신망과 관련된 종목을 쫙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두 종목이 일단은 두 종목? 떠오릅니다. 사실 첫 번째 힌트 가지고는 제가 좀 조금 애매했는데 일단 뭐 두 번째 힌트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두 종목이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로라는 기업하고요. 우리로. 그다음에 이제 코이버라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떠오릅니다. 근데 어쨌든 두 종목 다 양자암호 관련된 이런 뭐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 주가가 좀 한 번씩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또 색깔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두 종목 다 일단 뭐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이버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좀 보면은 일봉상 한 차례 정도 이제 지난 10월 달에 급등했었던 이유도 역시 당시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SK텔레콤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양자암호 쪽에 대한 뭐
이 재료가 또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급등한 이후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좀 확인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봉상 어쨌든 주가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옆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장은 일봉상 60일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뭐 구간에서 이제 좀 뭐 이슈가 발생한다라면 좀 단기 반등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코이버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로라는 종목은 코이버하고의 주가 추이가 좀 상당히 비슷하긴 하나 상대적으로 지금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뭐 60일 이평선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120일선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면 우리로처럼 이렇게 이평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평선 위에 있는 코이버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코이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되게 유명한 회사인 건 알겠는데 양자 컴퓨팅, 요가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양자무 통신, 양자 컴퓨팅이 어차피 본론은 이 중요한 부분이 양자거든요. 양자. 그래서 사실상 이 양자라는 걸 가져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거고 양자 컴퓨팅을 하는 건데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왜 중요하냐 한다면 아까 양자무 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통신이 최대한 빠르고 그다음 안정적으로 된다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가. 근데 어떻게 빠르냐?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온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중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실질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냐면은 대략 3분 만에 3분 만에요? 1만 년 걸릴 만한 연산을 3분 만에 가능하게 양자 컴퓨팅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든가 우리가 이 AI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다시 정답을 솔루션을 나타내고 그다음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최대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자 컴퓨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 인텔, 아마존, 특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까지도 양자 컴퓨팅 사업에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에 대략 650억 정도를 이미 투자한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들어간 게 어디다? 양자다. 왜? 통신 부분에서도 방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부분 그리고 처리 부분에서도 세계에서 1만 년 걸릴 거를 3분 만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대략 27조 규모인데 그 규모는 더 성장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고 그 관련된 국내 기업이 한 종목 있는데 그 종목을 가져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코이버 하트 뿅뿅 보여줍니다. 코이버 와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하나씩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르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관련된 우리 상품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세 글자? 세 글자인 것 같습니다. 세 글자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세 글자입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5G, AI, 자율주행 사실 세 가지가 다 엮여 있잖아요. 네. 자동차요? 글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게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이 뉴스라는 게 나올 때 보통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 기대감이 꺾이면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2차 파동이 나오려면 정말 핵심적으로 실적이 나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관련 기업인지 여기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CES라는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과거에 2015년, 2016년 때입니다. 당시에는 뭐 VR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CES 관련해가지고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거는 관련 실제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뭐냐면 CES 2020을 통해서 정말 우리 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5G만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볼리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또 소개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인공지능이 적용 분야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역시나 지금 이번에 공개를 한 게 바로 이제 이 날아가는 자동차를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 좀 더 확대된다라면은 뭐 땅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날아가면서 이제 비행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기능들까지 지금 요새 신기술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뭐 소위 말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고사양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맞춰 갖고 뭐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의 탑재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관련된 이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 부품은 바로 이 IT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오늘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IT가 나오니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 제가 5G 폰을 쓰지 않고 있고요. 네. 하드웨어가 뭐 증가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뭔가 빨라지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점점 사람들이 쓰는 이 제품들이 점점 고사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였던 뭐 PCB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전통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자꾸 외주 쪽에다가 맡기고 있고 ODM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부품 회사들의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춰갖고 메모리의 탑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죠.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살아나는 게 뭐냐?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전력 제어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 제품. 아까 제가 이제 특징주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왔고 메모리 반도체를 뒤이어가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점점 5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5G 스마트폰이라든지 내지는 자율주행차가 자꾸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MLCC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MLCC가 아이폰에 약 1,1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에는 보통 10,000개 이상 그리고 17배 이상까지도 더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슈랑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약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말씀 전문가님 그 안에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네, MLCC 관련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기업이 하나 있죠. 최근에 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1선을 타고 계속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기도 아마 지금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삼성전기가 아니라 한다면은 조금 이 삼성전기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은 기업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세가 좀 적게 나왔죠. 중간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간점이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모텍 아니면은 삼성전기가 아닐까. 두 개 다 MLCC 관련주다 보니까 아마 한 개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리고 아모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직은 저도 어려워요. 일단 삼성전기 아모텍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안에 정답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네. 관련된 기업 중에 관련됐어요? 하나입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조금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이제 점점점 메모리 탑재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계기판도 네. 전자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왔고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ES에서 현대차가 플라잉카까지 공개를 한 상황인데 이제 점점 이제 자율주행 내지는 뭐 플라잉카,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필수 불가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앞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최근 들어갖고 삼성전기의 주가가 약 58%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이 기업이 바로 MLCC의 대장주이면서 앞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 대한 핵심 부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한번 잠깐 되돌아보겠는데 자, 5G 전에 정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판매량이 급증했었던 시기는 LTE 4G로 전환될 때입니다. 4G로 전환될 때 역시 역사적으로도 2018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가 이제 LTE로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기가 정확하게 372% 나왔습니다. 자, 372%.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니까 MLCC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고로 들어갔고 5G에 대한 수요는 더 큽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MLCC 기업들의 시세가 덜 터졌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종목을 더 예시로 보여드린다면 자,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약 128% 정도 올랐는데 이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은 5G가 생기면서 여기에 따른 비메모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LTE 투자 당시에도 DB하이텍은 역시나 수혜를 받습니다. 당시에 DB하이텍이 약 425%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LTE로 바뀌었을 때 해당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최근 5G로 바뀌면서 역시 LTE 시절 때 수혜받던 종목들이 다시 수혜를 보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여러분들 작은 스몰캡이나 내지는 테마주보다 오히려 지금 실적이 뚜렷한 종목들이 단기 급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이 나오면서 수백 프로씩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준비해온 종목, 이 MLCC 관련된 종목이 아직은 시세가 더 터져야 되고 분명히 과거에 뭐 LTE 시절 때 당시처럼 뭐 300%, 400%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충분히 더 시세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메시지가 와 있네요. 정석투자의 대가 우라노스님 정답 대주전자재료 맞죠? 하면서 사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섞인 것 같아요. 사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모 그린텍 보입니다. 사막 컨덴서도 보이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과 코이버 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또 우리 주식 상담, 종목 상담 잘해주시니까 또 요청이 또 들어왔는데 오늘은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어가지고 아쉽네요. 자, 땡큐 마르스님 코이버 보이고요. 하트 뿅 하면서 우리네 보이고요. 코이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 글자라고 해가지고 또 코이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코이버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딱딱딱 세워주세요. 네,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양자호 통신에 관련된 이 서버를 늘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아주고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이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에서 보시면은 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눌림목이 나와주는데 눌림목이 어디입니까? 최근에 거의 깨지 않았던 또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했다가 이제 지지대로 바뀐 역할을 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앞에 나왔던 거래량의 절반만큼이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은 아마 상승세가 10% 이상, 한 상한가까지도 단숨에 뭐 목표가까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매수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는 일단 1차 목표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돌파하는 거 지켜보면서 가는 걸로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잡겠습니다. 8,400원 라인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밑에 매물대 8,400원, 목표가 10,0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코이버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제가 네. 별명 하나만 지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반도체 황제. 네. 우라노스 네. 황제. 아, 네. 되게 민망하네요. 네, 요즘 반도체 때문에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라노스 네네. 전문가님 반도체 IT주로 지금 수익 엄청나게 주고 계신다고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요. 네네. 우리 황제님. 예, 뭐 워낙 이제 제가 사실 이번에는 IT 반도체를 많이 네, 공부를 좀 맞아요.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최근 들어왔고 정말 IT 주들의 시세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2011년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어찌됐건 간에 LT망이 설치가 되면서 LT 관련된 종목들, 결과적으로 메모리와 MLCC, 이런 뭐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주까지 이렇게 확장되면서 정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앞서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 관련된 종목으로서 당시에 주가가 372%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왔고 지금 다시 삼성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다시 한번 단기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뒤바꿔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무섭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 삼성전기와 상당히 관련된 종목인데 LT 투자 당시에 해당 종목이 1135% 올라갔던 종목인 만큼 저는 이번에 삼성전기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뽑아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 종목 취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한번 수익 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전략 한번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음 이슈가 뭐가 있고 그 다음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선박 같은 경우에도 민감하지 않았다면 고점에서 물렸을 가능성도 높고요.
급등하기 전에 왜 급등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있냐 본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주가 생길 거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양자부 통실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 이슈가 계속 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이슈에 맞춰서 종목만 사고 팔기만 한다면 수익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들 당연히 오르지 않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뭐 IT 반도체는 저는 계속 이제 고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1분기까지는 현재 비중을 계속 유지를 좀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뭐 잠정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6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조 1천억 정도 나오면서 정말 뭐 컨센서스 상회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나오기 전까지도 역시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대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IT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내지는 갖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IT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IT주들이 쉴 때 중소형주들이 좀 키 맞추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소형주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저 깜짝 놀라서 1135% 상승이요. 네. 그게 뭐 몇 년에 걸친 게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1135% 나왔습니다. 엄청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뀔 때가 가장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데 LT 투자 당시 때도 상당히 사람들이 뭐 4G 뭐 써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전 국민이 순식간에 바뀌는데 얼마 불과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갖고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늘어났었고 ML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가 당시에 372%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그때 당시에 11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통신망에 대한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G는 과거 LTE보다 투자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더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전에 1135% 올라갔던 만큼의 시세 역시 그렇게까지 뽑아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대세 상승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종목을 좀 건드리셔야 분명히 계좌가 좀 뒤바뀔 수 있을 만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잠깐 한 종목을 예시로 보겠는데요. 자, SK 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나온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3중 바닥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온 순간 주가가 상한가를 쳤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외국인들이 강한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